마침 또 녹화일 기준으로 아침에 우리 와이프가 연락을 잘 안 하는데 갑자기 카톡이 하나 띠리링 왔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야? 라고 딱 보니까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종부세 고지서가 나왔다고. 그걸 왜 또 사진 찍어서 보내서 보는 순간 혈압이 확 올라가더라고. 이야 이거 이렇게 네. 보유세가 이런 세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7월, 9월에 재산세를 내요. 네. 12월에 또 나오거든요. 그렇지. 이게 혈압 포인트가 이게 1년에 하반기에 3번이 올라가다 보니까 3연타석을 맞게 되면 이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데 이게 예, 아직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이제 뭐 발표하는 부분들이 조금 보유세금이 없긴 합니다. 뭐 최근에는 사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뭐 내년까지는 일단은 더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까지도 발표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유세가 이제 오르게 될 것인가, 진짜 오른다면 얼마나 오를 것인가 이런 것들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그런 보유세 이야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세금에 대한 발표가 늦어지게 되는 걸까요? 이게 뜨거운 감자잖아요. 네. 안 하고 싶을걸요? 정부는? 네. 안 하고 싶어요. 정부하고 여당은 지금 네. 보유세는 말도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트라우마가 뭐냐면 제가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나름대로 분석을 했나 봅니다. 지금의 여당의 트라우마는 뭐냐면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도 이제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붙었는데 이게 80만 표 정도 차이로 뒤집어졌잖아요. 네. 이게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았나 봐요. 엄청난 충격으로. 이게 세금 때문이었다. 그래서 분석을 했는데 그 이전에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분석하니 보유세 부담이 컸던 많이 올렸던 지역에서 이탈표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표 날아가는구나. 이 조세 저항이 우리의 목줄을 날리는구나라는 걸 체감을 했기 때문에 야 이건 무서워. 그러면 자 보유세를 올려서 세수도 많이 늘어나서 국가 재정도 좋아지고 주택 시장도 안정이 됐으면 네. 그래도 명분이 그렇지. 있잖아요. 예, 주택 시장은 못 잡았어. 예. 보유세를 올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무지막지하게 올렸는데 집값은 계속 올랐고 표만 날아가다 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 건드려서 안 되는 건가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요. 지금 또 가만히 보면 지금 정부 정책 규제를 보게 되면 대출 규제 먼저 시행을 했죠. 네. 그리고 그 지역 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토지거래가 구역 규제를 합니다. 이게 정부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가 집을 살 때는 구매 욕구란 게 있잖아요. 집 네. 사고 싶어. 난 지금이라도 사야 돼. 그러면 구매 능력을 따지는데 구매 능력은 자기 자본이 있고 두 번째 대출이 있고 세 번째 전세. 전세도 뭐 무이자 대출이니까 있는데 이 구매 능력을 제한을 하려면 일단 대출 규제하죠. 네.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전세 규제하죠. 그리고 자기 자본으로 하는 사람들은 세무조사로 이제 세무조사할 거야. 너 한 번 더 생각해라고 해서 집을 못 사게 지금 만드는데 유일하게 안 나오는 게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고통스럽긴 하거든요. 마침 또 녹화일 기준으로 아침에 우리 와이프가 연락을 잘 안 하는데 갑자기 카톡이 하나 띠리링 왔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야? 라고 딱 보니까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종부세 고지서가 나왔다고. 그걸 왜 또 사진 찍어서 보내서 보는 순간 혈압이 확 올라가더라고. 이야 이거 이렇게. 네. 보유세가 이런 세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7월, 9월에 재산세를 내요. 네. 12월에 또 나오거든요. 그렇지. 이게 혈압 포인트가 이게 1년에 하반기에 3번이 올라가다 보니까 3연타석을 맞게 되면 이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데 이게 작년보다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이씨 진짜 두고 봐네. 두고 봐라. 표로 맞아요. 내가 심판할 거야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조사 저항과 맞물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급적이면 보유세 언급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또 보면 대출 규제 나오고 뭐 토지거래가 구역 나오고 뭐 다 나왔잖아요. 627, 97 공급 대책, 11호 대책에 나왔는데 세금은 신기하게도 약간 쉬쉬하는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조금 그렇죠. 맞습니다. 막 할 것 같으면서도 야 그냥 넘어가. 아마도 지방선거 전까지는 넘어가고 싶은 분위기일 텐데 부동산 시장이 기다려줄지 집값이 만약에 다시 치고 올라가게 되면 세금을 손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네. 이게 정부 여당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세금에 관련된 발표는 좀 늦어지는 것 같다라고. 안 하고 싶다. 네.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결정적으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네. 세금은 늘었단 말이죠.
다른 거 다 자취하고 보유세만 봤을 때 보유세가 크게 올라가는 이유가 저희가 4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네. 첫 번째가 뭐 당연히 세율이 올라가면은 네, 보유세가 올라가긴 할 문재인 겁니다. 정부 시절에 네. 세율을 엄청 올렸죠.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거는 거의 쉽지 않은 분위기다라고 와,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세율을 올리게 되면 표가 더 날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유세,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대표적인 보유세인데 네.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세율을 올리게 되면 일단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소득세법 이게 개정을 해야 되는데 법 개정 과정에서 수많은 언론에 노출이 되고 정부 여당 내에서 또 야당의 반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야 되는데 그게 커질수록 일파만파 네. 여론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세율을 바꾸면서까지 세금을 올리는 건 너무나 그렇죠.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거는 자살행위다. 그래서 일단 세율은 손대지 않는다. 적어도 지방선거 전까지는. 네. 지방선거 이후에는 또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르겠고 지방선거 전까지 그러니까 2026년 6월 전까지는 일단 네. 세율 문제는 손대지 않을 거다. 말도 꺼내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증세가 이제 세율을 올리는 거라고 한다면은 네.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간접적인 세금의 인상 요인이라고 보는 건데 공시 가격 현실화율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내년까지는 현 수준으로 69%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사실 국토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네. 거기서 연구를 해서 그 조사한 부분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비율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이거를 좀 뜯어봤더니 주택 가액별로 이 현실화율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15억이 넘으면은 얘는 74점 몇 프로가 나와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 15억을 가지고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70% 넘게 이미 받고 있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사실. 네.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나중에 더 올라가면은 이게 비율이 올라가면은 69%에서 만약에 75%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15억 쪽 아파트에 대해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더 올라가죠. 그렇죠 분위기가 되는 거니까 사실 이 부분은 되게 이게 지금까지는 그런지 잘 몰랐어요. 한 번도 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발표 보도자료에 그 표가 같이 나오면서 이게 원래 69%가 동일하게 적용되던 게 아니었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졌더라고요. 평균이 69%니까. 네, 평균이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네. 서울 아파트가 상승률이 0.2%라고 해서 네. 모든 게 0.2%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 우리가 공시가격이라고 한다면 뭐 토지 공시지가도 있고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한 60몇 가지 정도의 뭐 여러 가지 항목에 사용되는 이제 근거 자료인데 네. 보유세 같은 경우는 우리 공시가격은 1월 1일 날짜로 조사를 해서 그 5월, 6월에 이제 공표하고 네.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재산세, 종부세 이제 적용이 되는데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주택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한 60에서 70% 수준 정도로 맞춰주는 맞춥니다. 거예요. 그러면 집값이 시세가 올랐다 내렸다 하더라도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조세 저항도 덜 일어나고 부담도 적어지는데 이게 왜 현실화하는 게 만들어지냐면 일부 시민단체나 지금은 이제 여당이죠. 어떤 목소리를 내냐면 야, 왜 시세대로 세금을 부과해야지 시세보다 60-70% 낮은 공시가격이란 거로 왜 부과를 하지? 이거는 집주인한테 결과적으로 이거 혜택을 주는 게 아니야? 라는 반대의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제 집값 잡으려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는 시대고 결론이 보유세를 많이 올려서 집주인이 부담스러우면 팔아야지 라고 압박을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거는 다 올립니다. 세율도 올렸고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우리가 집값이 10%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비율로 보게 되면 공시가격도 10%는 올라갈 거잖아요. 그쵸, 예. 안 돼. 10년에 걸쳐서 우리는 70이 아니라 90%를 올릴 거야 라는 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입니다. 그러면 시세가 올라가는 비율 플러스 알파 현실화 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10년에 걸쳐서 90%까지는 올려야 되니까 집값은 10% 올렸는데
뭐 13%, 15% 이렇게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가 아파트는 좀 더 올리고 네. 저가 아파트는 좀 늦게 올리는 네. 이렇게 차등을 적용하다 보니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라고 하더라도 사실 집값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더 올라갈 수도 그렇죠. 있겠다. 네. 그러면 이상하다. 분명히 집값은 10억에서 13억으로 그러면 몇 퍼센트 올랐어요? 한 30% 30%, 네. 정도 올랐는데 공시가격을 보게 되면 더 이상하다. 올랐죠. 좀 더 올랐다라는 걸 느끼는 게 이게 현실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2026년 공시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나겠다. 내년도 요맘때 또 종부세 고지서 받게 되면 또. 제 혈압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공시 가격이 사실 또 이 그 보유세에만 적용되는 부분도 아니고 건보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그럼요. 대해 또 같이 또 적용되는 게 많다 보니까 사실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급격히 막 올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부담스럽죠. 이제 많이 그런 설명 정부 저는 불만이에요. 네 현실화 불만이에요. 지금도 네, 더 아니 낮춰야 이게 된다? 올리면 네. 이유는 납득을 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왜 시세로 하지 왜 공시가격으로 해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서민들이 건보료도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네.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저는 똑같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현실화를 해서 공시가격을 올리면 세율을 내려주든지 그렇죠. 그래서 밸런스 조절을 좀 해줘야지 이것 때문에 집값이 안정되면 괜찮겠으나 그런 목적이 그러니까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집값 잡을 목적인지 말 그대로 현실화가 문제여서 예. 현실화를 하겠다는 건지를 명확히 하고 적어도 우리 서민들이 받는 조세 부담은 저는 동일한 수준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방법이 이제 또 인상하는 게 보유세를 늘리는 방법이 살짝 될수 늘렸죠.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있습니다. 이 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공식 가격에서 이제 우리가 과세 표준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과세 표준 자체가 이제 실제로 내 세율이 곱해지게 되는 가격이라고 네. 보시면은 이 공식 가격을 전부 다 그 과세 표준으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여기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만큼을 차감을 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사실 60에서 90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율이다 보니까 이거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또 보유세가 올라가는 효과가 이제 난다 이제 볼 수 있는 건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계산하는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일단 공시가격이 있고요. 네. 공제를 해줍니다. 네. 6억과 12억인데 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빼주고요. 1세대 1주택이 아닌 분은 9억까지 일단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9억이 넘어가거나 12억이 넘어가게 되면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할인율이 하나 붙어요. 이게 그렇죠. MB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이제 발생한 제도인데 힘들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막 경제도 막 힘들고 하니까 힘들지. 부담을 좀 내려줄게라고 해서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60에서 100%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에서 앞서서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쳐요. 네. 10억인데 이걸 그대로 100%면 10억이 그대로 가는 거고요. 60%면 여기서 4억을 떼고 그렇죠. 6억만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행령으로 해요. 네. 법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60에서 80, 100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80%였어요. 네. 80 딱 중간만 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보유세를 올려야 되니까 공시가격 현실화도 하고 세율도 올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매년 5%포인트씩 네. 올리겠다. 100%까지 가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95%까지 갔습니다. 그랬었죠. 네. 100% 가는 길목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데 야 이거 너무 부담스럽잖아. 세율을 조정하려니까 법 개정 사항으로 원만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다시 60%로 내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아마 60%가 적용이 되고 요거는 또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네. 2026년에는 지방선거 끝나고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네. 올라가면 또 더 부담이 늘어날 텐데. 자, 그래서 일단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법 개정 없이 할인율을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올해 2025년에는 60%가 그대로 적용이 됐으나 네. 2026년에는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다. 모른다. 네. 80으로 갈지 5%포인트씩 올릴지 동결이 될지는 2026년 지방선거 끝나고 아마 정부 여당이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만만하니까. 제일 말씀하신 대로 적용하기도 쉽고 1주택자들한테는 조금 더 낮춰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주택자에 대한 또 세부담을 또 이제 부자과세라고 봤을 때 부자들이 더 세금을 많이 매기는 방법 중에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로 명목도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이제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세 번째이고 이제 마지막이 아무것도 안 해도 보유세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죠. 네, 사실 시세가 올라가면은 집값 올라가면은 보유세가 올라가는데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긴 한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뭐 크게 드라마틱하게 이게 오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가만히만 있어서 가격 올라간 것만 하더라도 부담이 크게 늘어간다. 이게 자칫하면은 그 세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내가 걸리는 누진 세율 구간에 세율이 걸릴 수 수 있다니까요. 있기 때문에 이게 급격히 증가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있죠.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이 세수 뭐 예측 같은 거를 했는데 뭐 굳이 크게 건들지 않아도 뭐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세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부담스러운 게요. 네, 기준일은 6월 1일이에요. 네. 6월 1일인데 공시가격의 조사일은 제가 앞서서 1월 1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면 작년에 올랐던 시세가 이제 올해 반영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 고지서 12월 지금 고지서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작년 올랐는 상승분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서울 아파트가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네. 그게 지금이 반영된 건데 사실 작년보다 올해가 집값이 올랐잖아요. 내년에 내년 그런 공시 것 같습니다. 가격은 네. 가만히 내버려둬도요. 네. 한 30% 이상 올라갈 것 같은데. 집값이 실제로 올라간 거 집값이 올라갔기 맞아요.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올해 작년에 올랐는 분이 이제 올해 반영이 됐는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게 되면 올해도 제법 많이 올랐어요. 한 20% 이상 네. 괜찮은 지역들은 올라간 네. 거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도 아마 3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 집값이 그래도 좀 올랐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년에 보유세 부담 30% 이상 늘어나겠구나라고 그렇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봐줄 수도 없습니다.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정부가 뭐 그대로 동결을 할 수도 있고 현실화율도 동결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시세가 올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대도 못하고 조세 저항도 못해요. 왜? 내 집값이 올라가서 올라갔다는데 그렇죠. 이거 네. 뭐라 그래.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겠다. 하지만 어쩔 수는 없다. 기쁜 마음으로 그래 국민한 사람으로서 나 종부세 내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혈압이 그래도 혈압 오르네. 네,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유세율 자체를 건드는 거 이거는 사실은 단기간에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죠. 쉽지 않다라고 네네. 보는 거고 네네. 두 번째가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일단은 26년까지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제 발표를 했고 이제 공정시장가액 세 번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어느 정도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그러니까요. 조금 한 번에 60에서 80으로 올릴지 예, 5%포인트씩 올릴지 그게 관건이지 네. 2026년에 이걸 그대로 또 동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이 시세의 상승인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올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26년 보유세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를 수밖에 없는 올해보다 더 상황이다. 올라간다. 예, 30% 각오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은 일단 보유세가 왜 이제 무조건 올랐다 할 게 아니라 왜 올라갔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죠. 한번 좀 스터디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이 보유세라는 게 사실은 집값이 높은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에 사는 분들일수록 훨씬 체감하는 게 크지만 또 일정 가격 언도에서는 또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유세 이야기를 하면 항상 따라 붙는 게 뭐 부자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뭐 형평성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따라 붙는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저희는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순수하게 보유세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예, 이런 정도 우리가 내는 세금이 네. 어떻게 왜 올랐고 네. 어떤 메커니즘인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또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네. 보유세에 대해서 좀 알자는 개념에서 네.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혹시 내가 보유세가 이 정도였는데 이제 내년에는 정말 종부세가 얼마큼
같더라라는 이야기라든지 정말 내년에는 이 정도 될 것 같더라라고 하시는 부분들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것들 또 보면서 그런 댓글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또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유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유세 시다.